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 고창군 의원 일가족이 농촌마을 인근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1차 허가를 받은 뒤 바로 옆에 추진한 2차 허가는 최근 불허 결정이 났지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군 성송면 삼태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전북 기념물로 천연기념물 심사 중인 왕버들 숲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을 가꾸기 사업에도 선정돼 5억 원의 지원금으로 이달부터 버들숲 주변에 올레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 고창 군의원 일가족이 주민들과 협의 없이 바로 옆에 400kW급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받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만약 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설명을 했으면 저희가 미리 얘기했을 것인데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뒤통수 맞는 거랑 똑같죠. 올해는 1차 부지 옆에 600kW급 2차 발전소를 추진했지만 최근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안도하면서도 1차 발전소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기준에 따르면 발전소 부지 100m 안에 5가구 이상이 있으면 불허 처분을 해야 하는데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주위에 7가구가 있는데 2가구만 넣고 해갖고 5가구 나머지 있는 것은 떼어불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셨더라고요. 고창군은 절차대로 했다며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절차대로 다 진행을 했거든요. 절차에서 심의까지 가가지고 심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전 군의원은 2차 발전소 불허 처분에 대해 고창군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의 한 두부 공장이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때문에 3차례나 적발됐습니다. 두부에서 이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상한 두부는 일반 가정은 물론 어린이집 등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두부 공장에 시와 경찰의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환풍기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군데군데 타일이 떨어져 나간 벽면에는 곰팡이까지 까맣게 피어 있습니다. 냉장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부 수리해서 할 건지 아니면 시내 깨끗한데 임대 얻어서 거기 이전을 해서 생산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업체는 이미 지난해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2차례나 적발됐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팔려나간 두부의 상태도 불결한 환경 못지않게 엉망이었습니다. 한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더 남은 두부를 샀지만 삐뚤빼뚤한 모양에 정체 모를 이물질까지 나와 차마 급식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뜯었을 때 이물질이 나와 있었고 두부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빨래 때문에 좀 딱딱한 게 한 3개 정도 나왔었고 저희는 신뢰를 못하겠다 해서 다 일절 다 보낸 거거든요. 이 두부를 납품받는 상점들은 두부에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상해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다고 말합니다. 유통기한 아직도 3일 남았는데 뜯으면 상해 있는 거 한 번씩 먹으면 약간 시큼한 냄새 나는 거예요. 날짜가 안 지났는데 왜 날짜니 두부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요 근래 계속 많이 나왔어요. 일부 상점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아예 거래를 끊었습니다. 반품도 들어오고 전달이 흥해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군산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대 박병도 교수가 동료 교수와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대 총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교수는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대 공연방송 연기학과 학생인 A씨는 지난 2014년 박병도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이 부르셔서 자기 볼에 뽀뽀를 하고 그러셨어요. 너네 선배들은 다 했던 거다. 교수님 볼에 뽀뽀하는 거를 영광으로 알아라. 박 교수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고가의 선물까지 강요했다는 폭로가 잇따르자 전주대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전주대 학생들도 인터넷 청원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 앞에 석고 대죄하고 학교는 즉각 박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하는 건 되게 교수로서 되게 비겁한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교수가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학생들이 그런 교수한테 배울 게 없잖아요, 더 이상. 해당 학과 졸업생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박 교수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박 교수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약물 투여 등으로 정신이 몹시 지쳐있고 마음도 정리되지 않았다며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주대는 이번 주말 이사회를 열어 박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 사이 협력업체들은 줄폐업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인근 상권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현장을 송창용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하던 한국GM 군산공장.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입구에는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현수막만 을씨년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일감이 끊기면서 무너지는 협력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벌써 2차 협력업체 23곳이 문을 닫았고 1차 협력업체 한 곳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직 구조인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남은 곳의 줄폐업도 시간 문제입니다. 군산에만 공장이 있고 군산 공장만 거래한 우리 협력업체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인데. 인근 상권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때에 이어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먹자골목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고 임대를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원룸촌에는 빈방이 넘쳐나고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가게도 지금 현재 문 닫은 데가 많이 있고요. 예전에는 좀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도 않고 좀 개들만 지나다녀요, 지금 여기는. 한 달 전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한 뒤 전북과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군산공장의 불꽃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요청하는 그런 저희의 목소리는 계속 낼 거고요. 이게 관철이 될 때까지. 군산공장의 폐쇄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공장을 중심으로 한 군산의 자동차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사유지 매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용도 제한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덕진공원입니다. 이곳 공원 부지의 30%는 사유지로 매입하려면 공시지가로만 279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전주에만 15곳. 여기서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공시지가로는 1,000억 원, 시가로는 2,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주시 매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지정이 해제됐을 때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게 더 과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때문에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책로 등 일부 시설을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최소한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면 공원도 공원 기능으로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땅 주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줘서 계속 보유하게 하고 나중에 매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기보다는 재산세나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주시는 공원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 지역과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련산 공원 등 4곳에 대해서는 LH와 전북개발공사, 건설업체들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주방송은 3차례에 걸쳐 각 정당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준비 상황을 보도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대선 승리 후 첫 번째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 속에 공천 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표정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인데요. 80% 이상의 선거구에서 압승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대 관심사인 도지사와 전주시장 양대 선거에서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경쟁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 그리고 김승수 시장과 이현웅 전 도민안전실장 간의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주 이외의 5개 시 지역에서도 이미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무려 8명까지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마쳐 치열한 예선전이 예상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해서 80% 이상의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가장 든든한 배경입니다.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7명만 당선됐던 2014년 지방선거나 10석 가운데 2석만 차지했던 2016년 총선을 돌이키면 격세지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GM 사태까지 터지는 등 지역 경제에 잇단 악재는 부담입니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어느 당의 후보가 지역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인물론이 부각되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까지 발동하면 독주 체제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선에 다가오고 또 본선에 들어가면 또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또 지역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지역들도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심하게 체면을 구겼던 민주당이 기호 1번을 부여받는 이번 선거에서는 단단히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무주군이 출산 장려금을 크게 올리고 양육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체류형 생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단지 건립에 나섰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이달부터 출산 장려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무주군은 첫째를 출산하면 3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경우 많게는 매달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체류형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말까지 아산면 용계리 운곡습지 인근에 숙박단지 에코촌을 만듭니다. 에코촌은 8,000제곱미터 부지에 12개 객실을 갖춘 6개 동의 숙박시설과 탐방지원센터, 문화공연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남원 시립국악연수원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국악강습 야간반을 운영합니다. 야간반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수강료는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넓혀져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를 방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군과 전북광역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안셀코리아 등 7개 업체들과 여성 친화 일촌 기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들은 앞으로 여성 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도의회 이도영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도비 20억 원을 편성했지만 추후 김승수 시장이 신청하자 응하지 않은 건 두 사람의 정치적 불화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시장 시절 도비를 편성한 건 사실이지만 도에서 특정 시군의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주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식재료의 낮은 입찰가와 구조적인 갑을 관계로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식재료비의 90%로 규정된 제한적 입찰가와 브랜드 제품 조달 제한으로 질 낮은 급식 재료가 공급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예정 가격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영양교사, 납품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원탁 토론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인천 김성수의 고창 생가와 동상이 현충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고창을 관할하는 전북 서부보훈지청에 공문을 보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라고 표기된 안내문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그동안 이뤄졌던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임실군 신평면 68살 황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55살 백모 씨가 숨지고 주택 99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 올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밤까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17도 안팎을 보이며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